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지난 비디오에 이어서 전국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 공공데이터 포털에 올라와 있는 요 전국 평균 분양 가격을 바탕으로 이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시각화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난 비디오까지는 파이썬에 있는 판다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미리 보기 해보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요약해 보고 그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그려 본다든지 그룹 바이 해 본다든지 하는 것들을 실습을 해 보았다면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렇게 그 실습해 봤던 요약해 봤던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기에 앞서서 일단 엔스콤의 4 인방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4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요 4 개의 그래프는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 상관계수가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시각화를 했을 때는 4 개의 데이터가 전혀 다른 데이터임을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선형 회기선도 같은 선형 회기선을 갖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네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상치 하나 때문에 선형 회기라든지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가 같아지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엔스콤의 4 인방은 이렇게 요약된 데이터만으로는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많이 등장하는 자주 등장하는 예시예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가게 되면은 요 예시 엔스콤의 4 인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평균값이라든지 표준 편차라든지 코릴레이션 상관계수라든지 리니어 리그레션 라인 선형 회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값이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데이터사우루스 더즌이라고 이것도 좀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함께 소개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여기 엔스콤의 4 인방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 데이터들도 보면은 여기 각각의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는 12 개의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X의 평균값, Y의 평균값, 그다음에 표준 편차라든지 코릴레이션 값이 모두 같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은 다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엔스콤의 4 인방을 조금 더 재미있게 그려 놓은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이트도 제 노트북에 같이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사우루스 더즌도 함께 소개를 해 봤어요. 그래서 다양한 예시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이전 비디오에서 요약을 해 보았지만 실제로 시각화해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값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시각화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저희는 시각화 도구로 플랫9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플랫9은 파이썬에서 ggplot 그래머 오브 그래픽스 문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이고요. 아래에 있는 ggplot 문법을 gg플롯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파이썬에서 그 문법을 사용을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ggplot2의 치트sheet을 링크를 해 놨는데요. 이 gg플롯의 치트sheet을 보고서도 이 플랫9의 대부분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트sheet을 보고 그 시각화하는 데 참고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gplot2의 치트sheet을 같이 링크를 해 놨고요. 이 차트는 제가 첫 번째 비디오에서도 잠시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2018년 다른 해외 파이콘에서 소개가 됐던 데이터 시각화를 소개를 하면서 소개가 됐던 그 그림이에요. 이미지인데 여기 링크를 제가 따로 해 놓았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그래머 오브 그래픽스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해 봤어요. 데이터 위에 에스테틱 축이라든지 인코딩, 플롯의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다음에 스케일을 조정을 하고 지오메트리 오브젝트, 스태티스틱스, 팩sit 그다음에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요렇게 쌓아 올려 가면서
그래프를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는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평균 분양 가격을 연도하고 지역별로 한번 그려 볼 거예요. 그래서 폰트 설정을 위해서 맥플러립의 환경 설정이 한글 폰트 설정이 일단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그대로 실행을 하셨을 때 이렇게 저처럼 폰트가 표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 나눔 발음 고딕이라는 폰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구글 콜랩으로도 이 노트북을 제공을 해 드릴 텐데, 콜랩에는 이 폰트를 설치를 하는 과정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콜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콜랩에서 폰트를 직접 설치하시고 쓰시면 되는데, 운영 체제에 따라서 그 설치하는 방법이 약간씩 좀 달라요. 그래서 제 다른 비디오 중에서 맥플로립에서 한글 폰트 설정하기라는 비디오가 있는데, 그 비디오를 참고를 하셔서 폰트를 설정을 해 주시고, 요렇게 폰트 패밀리에다가 패밀리 이름을 지정을 해 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한글 폰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10 월부터 2018년 7 월까지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을 살펴보면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은 서울이 분양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월등하게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1,000만 원 미만인 그 평당 분양 가격이 1,000만 원 미만인 지역들도 많이 보이는데, 서울은 2,0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2015년 이후로는 거의 평당 분양 가격이 2,000만 원을 훨씬 웃도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18 년에는 평균 분양 가격이 한 2,500만 원, 2,500만 원까지는 아니네요. 2,250만 원 정도도 넘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낮은, 전국에서 좀 낮은 지역들을 보면은 전남이라든지 전북 이런 지역들이 좀 분양 가격이 낮게 보여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비디오에서 이제 피벗 테이블로 변동액이 가장 컸던 지역하고 낮았던 지역을 비교를 해 봤었는데요. 제주가 상승이 가장 컸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프에서도 보면은 상승액이 좀 많아 보이죠. 2015 년에서 18 년으로 갈수록 변동액이 큰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동액이 가장 적었던 울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울산에는 좀 결측치가 많아서 변동액이 가장 작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변동액이 가장 작았다라고 데이터상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평당 분양 가격 합계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데이터로는 어느 정도 규모로 분양 사업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데이터로 봤을 때 서울, 경기, 부산, 제주의 분양 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규모라는 거는 이제 가격, 평균 분양 가격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평균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 큰지 한번 피벗 테이블로 그려 보도록 할게요. 이 평당 분양 가격이 밸류에 놓이도록 했고요. 인덱스의 어 규모 구분이 여기에 오도록 했고요. 인덱스에 오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명이 여기 컬럼에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요렇게 그렸고요. 그래서 요렇게 그린 이 피벗 테이블을 한번 저희가 피벗 테이블로 그렸을 때는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규모별로 다시 시각화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역시 피벗 테이블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숫자로 볼 때는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시각화를 해 봤을 때는 좀 규모별로 보기가 조금 더 용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별로 봤을 때 전용 면적이 네, 이 규모가 전용 면적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제가 앞에서 말을 약간 잘못했는데요. 여기 이 규모가 여기에 있는 이 규모 구분입니다. 그래서 규모 구분을 한번 보면요. 서울의 경우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초과 102 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가격이 가장 비싸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울산도 한번 볼까요? 울산을 보면은 네. 어 여기는 어 분양 가격이 어 전용 면적 60, 네, 초과 85 이하하고, 그다음에 전체가 여기 높게 나타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전체가 높게 나타난다는 거는 평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여기 60 제곱미터 이하가
좀 다른 평형보다 그 가격이 저렴한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다음에 85 제곱미터 초과 102 제곱미터 이하도 조금 저렴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주, 변동액이 가장 컸던 제주를 보게 되면은 전용 면적 60 제곱미터 이하가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그린 그래프를 한번 지역별로 다시 나눠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팩시트를 썼는데요. 팩시트 랩으로 하게 되면은 각각 지역별로 다른 서브 플롯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 플롯을 그려서 지역별로 따로 보여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연도별로, 규모별로 지역별 그래프를 그려 보도록 했어요. 서울은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초과 102 제곱미터 이하가 해마다 인기가 가장 많았던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도 보면은 60 이하가 쪼금 더 인기가 많은 거를 볼 수가 예 다른 평형대에 비해서 좀 인기가 더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팩시트를 그려 보니까 결측치를 좀 더 눈에 확 들어오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광주도 여기 결측치가 좀 많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울산 결 그 변동액이 가장 작았던 울산을 보게 되면은 울산도 결측치가 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박스 플롯을 그려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데이터를 요약을 해서 봤을 때 4분의 수를 봤었는데 그 4분의 수를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이렇게 박스 플롯으로 그려 보게 되면은 이 4분의 수도 좀 더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박스 플롯으로 봤을 때 제주도의 이 전용 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의 그 가격이 평당 분양 가격이 좀 폭이 커 보이네요. 변동액이 좀 커 보이고 그다음에 대구에 같은 경우에는 102 제곱미터 초과인 규모가 좀 분양가 평균 분양가의 변동액이 좀 커 보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85 제곱미터 초과 102 제곱미터 이하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타입이. 그래서 최저값하고 최대값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박스 플롯도 그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서울의 연도 규모별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도별로 봤을 때 2015 년에서 18 년까지 2017 년, 16 년에 2015 년도 그렇고요. 가장 인기가 있는 85 제곱미터 초과의 102 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가격의 변동액이 좀 큰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분양가 차이가 가장 컸던 제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주의 박스 플러스 그려보면 역시나 어 60 제곱미터 초과는 2016 년에 가장 변동이 컸는데 그다음 해에는 2017 년에는 102 초과나 아니면 85 제곱미터 초과나 102 이하도 변동액이 좀 어 그 어 평당 분양 가격에 값의 차이가 쪼끔 있는 거를 큰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값이 거의 표기가 안 되고 있는 요 부분이 2018년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2018년 제주의 데이터를 가서 보게 되면은 거의 변동액이 없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렇게 데이터를 확인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2015 년부터 18 년까지 분양가 차이가 가장 작았던 울산도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울산은 결측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박스 플롯을 그려 봤을 때 예 이 박스 플롯이 좀 작게 그려지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결측치가 있는 부분들의 데이터를 2018년 데이터에 결측치가 많아서 요렇게 좀 납작하게 보이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박스 플롯까지 그려 보았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2015 년에서 18년 데이터만 봤어요. 그런데 공공 데이터 포털에는 2015년 2015년 10 월부터의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2015년 9 월까지 2013년 12 월부터 9 월까지의
그 분양 가격도 있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불러와서 이제 3.3 제곱미터당 예 분양 가격을 이제 타이디 데이터를 만들어서 2013 년부터 2018년 7 월까지 데이터를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타이디 데이터 만들기부터는 다음 비디오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